스파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카우트의 신미경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신미경 컨설턴트는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블랙으로 슈트를 쫙 이렇게 오늘 여기 오려고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려고요? 네.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직은 세우진 않았는데 제가 그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제가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부산을 가거나 아니면 여수 세계 박람회 막을 내리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세우셨나요? 저는 뭐 저희요? 예, 네. 저희. 예. 재훈 씨는 뭐 워낙 일 때문에 네. 전국 곳곳을 다니시잖아요. 그게 항상 부럽더라고요. 저는 네. 시원한 은행 쪽을 좀 네. 방공호나 이런 데 시원하게 좀 있으려고. 상원 씨 괜찮네요. 네. 여수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여수 좀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랜드그룹 하반기 공채 전략 대비한 그 면접과 합격 스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랜드그룹 공채 전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면접 전략 첫 번째 속속 키워드 살펴보시죠. 사전 질문지 작성이라고 떴습니다. 뭐 면접 전에 질문지를 작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지만 먼저 이랜드그룹의 면접 전형은 그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에 이어서 1차로 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을 살펴보는 실무 면접과 그리고 합숙 면접 그리고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층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특징적인 것은 그 작년에는 일부 지원 분야에 한해서만 면접자를 대상으로 합숙 면접을 진행했다면 올해에는 그 전 계열을 대상으로 지원자 모두 합숙 면접을 치렀다는 게 특징입니다. 면접관들에게도 그 준비할 사항이나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이 합숙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면접을 그 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로 사전 설문지 작성입니다. 네. 그 서류 그 전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 사전 질문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길래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네, 그 우선 그 사전 질문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네. 그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 전에 최소 1시간 정도 이상 그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 30분 전쯤 그 도착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 도착을 하게 되면 질문지 작성하느라 숨 돌릴 틈도 없으실 거예요. 그 대략 80여 개의 다양한 문제를 풀게 되고 자기소개서 한 장 분량의 수준을 다시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응답해야 될 질문 좀 확인해 볼 건데요. 그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비롯해서 희망, 연봉, 수능 성적, 음주, 그리고 흡연, 종교, 취미를 비롯해서 최근 관심 있게 본 시사 내용에 대한 의견 등 그리고 자신을 3가지 단어로 표현할 것, 타회사 지원 그 여부와 결과, 존경하는 사람 등 있습니다. 각 질문은 2줄 이내로 작성해야 되고요. 질문의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작성하다 보면 반드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테니까 수정 테이프도 준비하기 바랍니다. 네. 자, 면접에서 또 아주 중요한 질문 자료가 되는 것만큼 좀 미리 도착해가지고 일찍 도착해서 차분하게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차 면접은요, 이 사전 설문지에서만 주로 질문이 나오는 건가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면접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면접은 예측이 불가하다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떤 그 질문을 할 것인지는 개인마다 그리고 조별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일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디서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면접용 자료로 사전 질문지나 자기소개서 등을 내가 실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1차 면접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그 1차 면접 대비 살펴볼 텐데요. 자기소개와 그 지원 동기만 그 명확해도 반은 준비된 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다수의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은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랜드그룹이 성장과 매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될 만한 핵심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나의 역량과 경험을 접목한 대략 40초 정도의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원 동기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라도 지원자가 가진 소신과 비전을 그 접목하여 제대로 된 그 기업 정보, 직무 이해 그리고 그 시장 조사와 업계 파악이 돼 있어서 접목이 돼야 될 거고요.
공통 질문 그 3-4개가 나올 텐데 그 다대다 면접에서는 이러한 공통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은 충분히 기억하고 이랜드의 앞으로의 그 포지셔닝과 비전이 담긴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네.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합숙 면접이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 합숙 면접은 그 지원자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합숙 면접 전략은 두 번째 쏙쏙 키워드 보시면 확인하시죠. 일거수일투족이 평가 대상이라고 네. 나왔습니다. 야, 뭐 이 말 이렇게 참. 되면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정말 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감시받는 기분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합숙 면접이라는 자체가 지원자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을 살펴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말씀하셨던 대로 그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그런 점이 또 가장 힘들었다고 지원자들은 또 토로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역으로 생각하면 입사하기 전에 경영자들의 가까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 스스로의 그 소속감, 비전을 접목할 수가 있어서 더없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합숙 면접 첫째 날부터 살펴보면 도착하면 바로 인성 검사를 하게 되고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밤에는 그 숙소에서 그 기업 담당자인 멘토와 팀원들이 모여 인생 그래프 등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그 조별로 움직이고 멘토는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본격적인 면접은 둘째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3가지 정도의 면접을 치르게 되고 크게 그 개별 논리와 지식을 파악하는 테스트, 조별 과제, 조별 토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그 패션 유통 전문 기업이므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숙지하고 간다면 유리하겠죠. 네. 자, 학습 면접 아마 보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처음 보는 분들이라 아마 되게 당황스러울 텐데 시간도 길고 테스트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원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 평소 습관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고 조별 멘토로 지정된 기업 담당자에게 감점 요인이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맞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이랜드의 그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긴장은 하지만 그 마지막까지도 적극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요, 예전에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한번. 면접을요? 네. 그러니까 그 서바이벌식으로 1박 2일 동안 이렇게 공채 캐스터를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잠을 자면서도 잠이 오지 않고요. 그리고 쉬면서도 쉬는 게, 왜냐면은 네. 심사위원들이 나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옆에 이제 우리 그 동료들이 곧 경쟁자잖아요.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가 잘하고 뭐가 잘하고. 막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정말 계속 1박 2일 내내 긴장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왔던 그런 기분이 있는데 네. 혹시 저 신미경 컨설턴트는 이렇게 합숙 면접 받아보신 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뭐 주로 교육 세미나나 아니면 연수 등을 받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제가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장소에서 단체로 숙식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순서 뭐 이런 것들도 분명 있고 그리고 네. 뭐 보이지 않아도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좀 제가 편한 습성대로 하려는 것들이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어렵지만 우선 뭐 지원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면접관들이 에게 좀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근데 있죠. 그게 그렇게 잘 안 네. 되는 게 이렇게 밥 네. 먹을 때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게 돼요.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겠어요. 눈치를 보게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합숙 면접을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장점 같은 것도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그 격식을 차린 자리, 그리고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그 제 자신의 진솔한 면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이런 합숙 면접을 통해서 잊지 못할 경험 사항과 그리고 또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원자들에게는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습 면접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팀워크, 팀워크도 중요하고 네. 자기 어떤 소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종 관문이죠. 이제 최종 면접의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최종 면접은 그 임원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성수 회장을 비롯한 면접관 5명에서 6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1차 면접과는 비슷한 유형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일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하되 미리 기출 예상 문제 등을 만들어서 구두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제 질문을 살펴보면 70년대 이후 존경하는 지도자, 그리고 현존하는 정치인 중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 또 이곳 말고 다른 곳에 지원한 곳은 이마트와 이랜드가 운영하는 그 매장을 비교하여 고객의 입장이라면 어디로 가겠는가와 그 이유, 자신은 사무와 활동적인 업무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등 그 다양한 단순한 질문보다는 지원자의 가치관과 논리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최종 면접이므로 분위기는 편하지 않지만 다소 긴장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저는요, 네. 예전에 그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와중에 또, 그 치열한 와중에 러브라인이 또 생기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긴장 덜 하셨나봐요. 아니, 제가 네. 봤어요, 그런 친구들을. 떨어졌는데, 네. 면접이 끝나고 다음날, 네. 둘이 이제 손잡고 집에 가더라고요. 둘 다 직장은 잃어도 둘 다 떨어졌어요. 네, 예. 사랑을 얻었네요. 네. 제 얘기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는요, 합격 사례가 참 궁금해요. 어떤 지원자들이 이랜드에 합격을 했습니까? 네, 이 합격 사례와 그리고 또 스펙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세 번째 속속 키워드를 살펴보시죠. 네. 네, 스펙은 평범, 스토리로 무장이라고 네. 나왔습니다. 뭐 스토리로 평범한 스펙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예, 합격 스펙 한번 보면 그 각 지원 회사마다 그리고 또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요즘 같은 그 블라인드 서류 전형으로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지원자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네, 2011년도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합격 스펙을 살펴보면 평균 학점 4.5점 만점에서 3.67점, 그리고 토익 점수는 900점 만점에서 797점이었고 지난 5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랜드 역시 그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상에 드러나는 스토리가 많은 흥미진진한 인재,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과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직, 적응력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제 스펙은 좀 평범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안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채울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좀 더 합격 스펙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랜드 합격 스펙을 살펴보면 지방 국립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중위권대학 이상까지 다양하고요. 그리고 학과는 직무별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문, 상경, 이공계 계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학점은 최소 2점대 후반부터 4점 이상까지 다양하고요. 토익과 토익 스피킹은 대기업 지원자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인데요. 평균 800점 이상 그 지원자가 많았고, 예. 토익 스피킹 레벨 6, 그리고 기타 자격증으로는 유통 분야, 그리고 컴퓨터, 금융 자격증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경험, 스토리인데요. 네. 그 합격자들의 경험 사항이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국내외 포함한 봉사 활동, 어학 연수, 교환 학생, 그리고 중소기업, 근무나 유통 관련 아르바이트 등으로 다양합니다. 네. 단 하나의 활동이라도 그 영향력을 발휘한 리더 경험이나 그리고 동일업계 지원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서류나 면접 시에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랜드 그룹 지원을 위해서 스펙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알려주고 싶은 사항이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네. 지방대를 졸업한 이랜드 그룹 합격자를 보면 학점은 4.5점 만점에 3.23점, 그리고 토익이나 오픽, 토익 스피킹 점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취업 준비 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관심 분야를 미리 정하고 포커스된 경험을 쌓았다는 점인데요. 네. 평소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취업도 패션과 관련된 기업으로 하고 싶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장기간 아르바이트도 옷가게에서 일한다거나 대외 활동도 패션이나 뷰티 쪽으로 다양하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 초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 분야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이 이처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 2, 3년 내로는 유효기간이 있는 그 스펙들보다는 다 선호되는 살아있는 활동 스토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랜드 기업도 저는 서류 통과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스펙을 많이 안 받는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높은 스펙이에요. 그런가요? 예, 저한테는요. 예. 그래서 스펙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지 이랜드만 좀 스펙을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덜 보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지원자가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혹은 그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이라면 회사가 나를 선택할 요인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기존의 대기업 5곳에 동시에 합격한 지원자가 매스컴을 탄 사례가 있는데 이른바 그 토익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 토익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합격한 유일한 지원자였는데요. 네. 그가 어필한 사항은 비록 토익 점수는 없지만 해외 봉사를 통해서 단체 리더를 맡았던 경험, 그리고 그 교환 학생을 할 당시에 연수를 받은 대학에서 한국의 연수생 전체의 관리를 맡아서 총괄 보고를 하는 수행자를 찾고 있었었는데 그 역할을 자진해서 표창장을 받은 사례 등을 실제 그 면접 시에 어필을 해서 토익 점수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서 면접관들의 공감을 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느라 국내에서는 토익 준비나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었다고 솔직하게 답변을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이랜드 그룹의 공채 전략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랜드 하반기 공채 채용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예. 네, 채용 어느 인원 정도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룹 확장과 해외 사업 호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2011년보다는 19% 증가한 2,7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사상 최대 인력 규모의 공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상반기에는 대략 1,000명의 인원을 채용했으므로 하반기에는 많게는 대략 1,700명까지 채용 수요를 채울 전망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네. 여성 직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예. 네, 그 이랜드는 여성 직원들이 근무하기 천국인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만큼 여자 직원 비율이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와. 그리고 또 눈여겨볼 사항은 임원진도 여성 비율이 40% 이상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급시에 학력이나 성별의 제한이 전혀 없고요. 네. 누구에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랜드 그룹의 하반기 공채 전략 어떻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요즘에 회사가 많고 지원자도 많잖아요. 수많은 회사 중에서 왜 그 이랜드 그룹을 선택했고 왜 이렇게 많이 온 수많은 지원자 중에 이 일을 당신에게 맡겨야 되느냐라고 인사 담당자가 물었을 때 네. 정말 인사 담당자가 스스로 자신도 듣기에도 가슴이 떨릴 만한 그런 열정이 담긴 답변이 준비됐느냐에 대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 채용일수록 직무에 대한 역량과 그리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본엔 충실하지만 그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인재를 찾는 그 가운데 평소 패션이나 유통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네. 회사는 그 사업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지원자를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